자, 우리 저번 시간에 체세포 어디부터 복습하면 돼요? 정신 차려, 얘들아. 우리 어디부터 복습하면 돼? 세포질 분열. 응? 세포질 분열. 체세포 분열 한 번 하고 복습하면서 이거 보지 않았어? 그래프? 그쵸? 그러면 여기 그래프부터 하면 되죠? 세포질 분열부터? 네, 자 그러면 세포질 분열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분열이 크게 체세포 분열이랑 감소 분열이 있었는데 체세포 분열에서 색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자, 세포질 분열, 동물과 식물이 다릅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세포질이 함입이 일어나게 되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세포벽이 어린 버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제 세포판이 가운데부터 형성이 돼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상대량 그래프를 볼 건데, 앞으로 요 DNA 상대량 그래프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랑 감소 분열 비교해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체세포 분열 과정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면서 그래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와 분열기가 있습니다. 간기는 지원 Sg2기,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지원기일 때 이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물론 지원 Sg2기에는 염색체, 응축된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응축된 염색체 형태를 나타낸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원기 어떤 세포냐면 몇 에는 몇이에요? 2에는 2이고 얘가 두 줄기니까 그냥 DNA 상대량,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2로 뒀습니다. 자, S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DNA 복제가 일어나면서 DNA량이 S기가 끝나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염색 분체로 나타나게 되면 G2기에서는 복제가 된 애들은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서 염색체를 만드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알겠나요? 얘 몇 에는 몇이에요? 2에는 입니다. 알겠죠? 염색체 개수 뭘로 세요? 동원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원체 두 개니까 2에는 2인데 DNA 상대량이 그냥 2배가 돼서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전기가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응축된 염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기에서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붙어 안 붙어? 안 붙고 그냥 이렇게 중앙으로 배열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과 염색체도 감소 분열 배웠던 거 맞지?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과 염색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 상동 염색체 접합이 없이 그냥 가운데에 배열이 되고, 후기에서는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 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너무 감동을 받고 지금 딱 왔는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감동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분리가 될 때 돌연변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뭐 상동 염색체나 염색 분체나 이가 염색체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돌연변이 했을 때 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치교셔도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각각이 분리가 돼서 하나의 핵을 이룹니다. 그래서 얘가 핵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여기에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핵을 구성하고 얘가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면 총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맞나요? 그러면 요 세포랑 똑같죠? 그러니까 모세포와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가 G1, S, G2기 그대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랑 동일한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그대로 4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G1기일 때 2, 그 다음에 S기일 때는 2와 4 사이, G2기일 때는 4,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도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4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세포당 DNA 상대량. 선생님은 2와 4로 나타냈지만 뭐 1과 2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2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G1기, 여기가 S기, 여기 사인 부분이 G2기와 M기입니다. 이렇게 각 기에 대한 세포 숫자를 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 시기의 세포 개수의 비율이 각 시기의 시간 비율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수 비율이 시간 비율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수나 시간 비율을 알게 되면 뭐 각 시기의 개수 비율을 알게 되면 각 시기에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기의 시간을 알게 되면 그 시기에 대한 세포 숫자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G1, S, G2, M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G1에서 S기로 넘어가는 거를 차단을 했어요. 그럼 S기에 있는 건 진행을 하다가 G1기에 멈출 거고 G2기도 G1기에, M기도 G1기에 멈출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니까 세포가 전부 G1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날 보도록 할게요. 자, 나날은 수정란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특이적인 세포 분열인데 이때는 세포가 생장하는 G1기와 G2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세포의 크기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세포의 개수는 증가하지만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날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G1기와 G2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 주기는 세포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는 G1, S, G2기 중에 언제예요? G1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DNA가 서서히 복제가 돼요. 그럼 얘는 무슨 기야? S기입니다. 자, S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G2기가 됐겠죠? 자, 이제 G2기가 끝나고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응축된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이 복제된 것들은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가지고 염색체를 구성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원래는 만들어져야 하는데 특이적으로 감수 분열에서는 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은 크게 두 개의 연속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나누어지게 되고 각각 1분열, 2분열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 전중, 후, 말기의 특징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전기원, 감수 1분열의 전기에서는 어떤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전기 때 이런 것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기 원으로 가가지고 얘네들이 중앙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후기 원에서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맞나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또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후기 2가 됐을 때 이제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DNA 상대량이랑 그 다음에 염색체 숫자, 핵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으로 다시 복습할 겁니다. 처음에 G1기일 때 요 세포였죠? 얘는 두 개가 한 그룹을 이루고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몇 에는 몇이에요? 2에는 4입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하면 2에는 4인 세포를 쓰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DNA가 복제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기 원으로 가서 이가 염색체를 만듭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중기에서 가운데로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후기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를 구성하게 됩니다. 됐나요? 얘 몇 에는 몇이에요? N은 2가 됩니다. 그래서 N은 2, N은 2인 세포가 돼요.
그냥 나한테 질문한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핵상이 반으로 감소했죠? 그래서 2n에서 n으로 감소하고 염색체 숫자는 4개에서 2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과 무엇이 분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소 1분열에서 감소 1분열에 있는 후기, 즉 후기 1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감소 1분열이 끝나면 핵상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각각 분열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이제 각각 분리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세포를 구성하겠죠? 얘 n은 몇 n은 몇이에요? n은입니다. 핵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염색 분체가 감수 2분열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DNA 상대량은 S기가 한 번만 있고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사이에도 S기가 없기 때문에 분열하면 할수록 반반씩 나눠갔기 때문에 한 번 분열할 때마다 DNA 상대량은 절반씩 감소하게 됩니다. 됐나요? 됐지? 그 다음에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여기 X축 보게 되면 세포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기,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그 다음에 이제 Y축에는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2,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지원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간기의 지원기인데 이 상태를 쓸 거예요. 얘 지금 몇 에는 몇이에요? 2에는 2라는 세포를 쓸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S기를 지나면서 DNA가 복제가 되니까 S기가 끝나면 DNA 상대량은 몇이 돼요?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분열기로 들어갈 건데 감수 1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 전기 1에 특이적인 염색체 뭐가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이 가운데 배열이 되고 중기 1에서 그 다음에 후기 1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니까 말기에서 각각의 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감소하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런 다음 얘네들이 또 바로 이제 감수 2분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운데 배열이 되고 이제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하나의 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 상대량이 또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DNA 상대량은 2였다가 S기 때 복제가 돼서 이제 G2기부터 4였다가 말기 1에서 핵이 생기니까 반반씩 나눠 가져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얘네들이 또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핵 한 개당 한 개씩 또 가지니까 여기 2에서 1로 감소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핵상 보도록 할게요. 얘 2n이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2n이에요. 2n은 4였다가 말기 1에서 어떻게 돼? 그치, 핵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세포가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면 n은 1인 세포가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후기 2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나눠갔기 때문에 n은 1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중에 언제예요? 감수 1분열. 그 이유는 후기 1에서 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는 핵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후기 2에서 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염색체와 DNA 양이 반감이 되고 그 다음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숫자는 변하지 않고 DNA 양만 감소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자, 일단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인데, 일단은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을 하면서 염색체 숫자가 세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 이 감수 분열에 대해 설명했을 때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얘들이 통째로 생식세포를 만들면 46개니까 92개 해가지고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염색체 숫자가 무한정 증가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6개를 가진 개체에서 염색체 숫자를 절반으로 감소시킨 절반으로 감소시킨 생식세포를 만들고 얘네들을 수정을 해서 다시 46개 염색체를 가진 개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의 의의는 첫 번째는 염색체 숫자가 세대를 거듭해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합니다. 자, 생식세포의 염색체 숫자는 모세포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은 부모와 염색체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N의 개체에서 N 핵상을 가진 생식세포, 2N의 개체에서 N 핵상을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고 얘네들이 수정해서 다시 2N의 핵상을 가진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데 여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중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눴어. 그치? 그래서 붉은색이랑 파란색이 따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해됐니? 왜냐면 세포는 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나누어지는 경우의 숫자를 보게 되면 붉은색이 오른쪽, 파란색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붉은색이 왼쪽,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숫자가 생겨요? 두 가지. 그럼 여기에서도 두 가지. 근데 사람은 몇 쌍을 가지고 있어? 46개, 23쌍이지. 그러니까 2 곱하기 이게 몇 승? 2의 23승까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마한테서 2의 23승까지, 그치? 그 다음 아빠한테서도 2의 23승까지. 그럼 여기서 태어난 자손은 2의 46승까지입니다. 그래서 2의 46승이 대략 7조? 700조? 몇 개? 여기 써있어. 7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나의 형제 자매가 물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완전히 동일하기 위해서는 70조 분의 1의 확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됐니? 자, 그래서 일단은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까닭 첫 번째는 감수 분열 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 분리가 돼가지고 염색체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엄마한테서 2의 23승까지, 아빠한테서 2의 23승까지가 나타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2의 23승까지가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의 23승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들이 무작위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얘를 유전자 구성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떤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염색체 위에. 됐나요? 자, 그래서 파란색끼리 같이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끼리 분리가 되게 되면 얘는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돼가지고 파란색, 붉은색, 파란색이 같이 가면 라지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차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안 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은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교차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가 어떤 건지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상동 염색체가 그냥 굳이 접합하지 않고 그냥 각각 분리시키면 되잖아. 근데 상동 염색체가 원래 접합을 하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엄마와 아빠한테서 온 이 상동 염색체가 서로 교차가 일어나면 실제로 붙어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랑 붉은색이랑 파란색 위치가 교환이 돼요. 붙어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엄마한테 있는 유전자 일부, 아빠한테 있는 유전자 일부가 또 섞이겠지.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사실 70쪽에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는 이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교차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교차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배울 때 혹은 문제를 풀 때는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얘가 A 그 다음에 아빠한테 스몰 a가 있으면 원래는 A 스몰 a만 있어야 되는데 얘랑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섞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의 숫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 한 번에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비교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결국에는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 두 개를 만드는 거고, 감수 분열은 모세포의 염색체 숫자의 절반을 가진 이 딸세포를 4개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모세포 보게 되면 체세포 분열입니다. 모세포 EN이에요. 그 다음에 복제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들이 접합 없이 중앙으로 배열이 되고 염색 분체가 나누어지면서 그대로 EN의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된 DNA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 구성도 모세포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게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2개의 딸세포를 만듭니다. 됐나요? 자, 근데 감수 분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DNA가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어떤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들이 감수 1분열 중기, 즉 중기 1의 중앙으로 배열이 되면서 분열이 끝나면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EN에서 NX상으로 변하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로 염색체 숫자가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열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핵상이 N에서 N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분열 횟수 체세포 분열 1번, 감수 분열 2번, 그래가지고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체세포 분열은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감수 1분열이 끝난 후 DNA 복제 없이 바로 감수 2분열이 진행이 돼요. 자, 핵상의 변화. 체세포 분열은 핵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EN에서 EN. 왜냐면 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감수 분열에서는 EN에서 NX상으로 분리가 됩니다. 1분열과 2분열에서 언제? 1분열에서. 왜? 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핵상이 N에서 N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DNA 양 보게 되면 복제는 한 번 하고 이제 복제하면 2배,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날수록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복제 한 번 일어나고 분열 한 번 했으니까 2에서 4에서 다시 2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수 분열에서는 복제는 한 번 일어나고 그다음 분열은 2번 일어나니까 2에서 4였다가 2였다가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분열 장소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 일부를 제외한 몸 전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식물은 생장점이랑 형성층인데, 생장점은 뭐냐면은 뿌리 끝이나 줄기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뿌리 끝에서는 이제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체세포 분열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체세포 숫자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 형성층은 나무가 이제 두께가 성장하는 거야. 우리 나이테 있지. 나이테가 왜 생기냐면 겨울에는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잘 안 일어나니까 오밀조밀 조그맣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뭉쳐 있어서 진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세포가 크게 팍팍 자라겠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흐리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겨울이 오게 되면 더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게 1년짜리라는 거예요. 나무테 하나씩 보일 때마다. 이런 것들이 형성층인데 거기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나무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따뜻해?
남쪽이 더 따뜻하겠지. 햇빛이 많이 비추니까. 그러면 똑같이 계절에 있어라도 남쪽에 있는 것이 더 많이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뭐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길에 갑자기 떨어졌다. 근데 방향을 몰라. 근데 하필 잘린 나무가 있어. 그럼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이거 어디서 배우냐? 군대에서 배웁니다. 군대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갑자기 어디 뚝 떨어졌는데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될 때 이렇게 찾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다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데 동물은 정소와 난소인 거고, 식물에서 정소에 해당하는 게 꽃밥, 이거 화분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난소에 해당하는 게 미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체세포 분열의 의의는 모세포와 동일한 딸세포를 형성하여 세포 숫자를 증가시켜가지고 생장, 그 다음에 재생, 기관 유지 등의 기능을 합니다.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의 양이 세대를 거듭해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해줍니다. 감수 1분열의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배열과 분리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돼요. 자, 주요 특징. 자,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체세포 분열은. 그 다음에 후기에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 그 다음에 딸세포 핵상이 모세포와 동일한 EN의 핵상입니다. 자,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감수 1분열 전기에 어떤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 그 다음 감수 1분열에서 뭐가 분리가 돼? 그래서 EN에서 N으로 감소하게 되고, 감수 2분열에서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 그래서 N에서 N 핵상으로 핵상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세포 핵상은 N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체세포 분열 사진인 거고, 여기는 이제 감수 분열 사진인 건데,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으니까 잘 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체세포 분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없어요. 근데 전기 보게 되면 조금씩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 중기 보게 되면 얘들이 정중앙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후기에 보게 되면 양 끝으로 몰려가면서 약간 V자 모양의 염색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기에서는 거의 핵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염색체가 풀어진 형태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림들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요런 그림들은 명확한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간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걸로 비교해주면 돼. 자, 간기면 이제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핵이 그냥 진하게 염색된 거. 얘가 간기인 거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전기와 중기래요. 그럼 얘랑 얘를 봤을 때 뭐가 중기 같아? 그치. 얘가 중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도 어렴풋이 있고 이제 염색체들도 있으니까 전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중기랑 후기 중에 하나래. 그럼 뭐가 후기 같아? 얘가 그치. 그래서 얘 떨어지고 있는 후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얘랑 둘 중에 하나가 후기랑 말기래. 그러면 얘가 후기인 게 확실하고 이제 얘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으니까 말기겠지. 이런 식으로 확실한 것만 물어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다 실제 현미경 사진인데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알겠나요? 야, 얘가 체세포 분열이었고, 자, 이제 감수 분열 사진 보도록 할게요. 얘가 간기,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 말기입니다. 자, 간기 아직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없는데 전기에서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생기면서 이제 가운데로 몰리고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양 끝으로 가서 조금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로 이제 감수 2분열로 갑니다. 그래서 또 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모여서 중기가 되고, 그 다음에 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꽃가루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알겠나요? 자, 우리가 아직 15분이나 남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여태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본 내용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유전의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기출문제에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나요? 얘들아 정신 차려. 우리 아직 진도 나간 지 15분밖에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익숙해져야 합니다. 알겠지? 요 그림이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출에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요. 기출에서.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유전의 기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요거 13페이지만 할게. 알겠지? 별거 아니고 그냥 어떤 개념들인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지? 아, 이것들이. 자, 그러면 볼게요. 그리고 뒤에 내용은 수학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팔팔할 때 우리가 수요일 3교시에 잘 나가고. 자, 유전의 기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유전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일단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완두, 모양, 쌍꺼풀 등이 있어요. 그 다음 유전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는 형질로 그냥 DNA의 유전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한테 유전이 되겠죠. 자, 근데 반대의 개념으로는 획득 형질이 있습니다. 획득 형질은 무엇이냐면 유전자에 있지 않지만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뭐 긁혀가지고 상처가 났어. 이런 것들은 유전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만약에 상처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된다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온몸은 다 상처 투성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을 편하게 얘기해서 획득 형질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대립 형질은 무엇이냐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로 만약에 보조개라는 형질이 있으면 있다 없다가 대립 형질인 거고, 완두의 모양이라는 형질이 있으면 둥글다 주름지다가 대립 형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 저번에 한번 봤죠.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로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에요. 완두가 둥글다, 완두가 주름지다, 완두가 노란색이다, 완두가 녹색이다, 이런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유전자형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로,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네. 이게 완두 모양에 대한 유전자형인데 라지아를 이 대문자로 표현했으니까 얘가 우성인 거고, 그 다음에 스몰알로 표현했으니까 얘가 열성인 거예요.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으로 정의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순종, 호모와 잡종, 헤테로가 있습니다. 자, 순종 한번 배웠어요. 라지 A, 라지 A. 대문자의 유전적 구성이 똑같아요. 스몰 A, 스몰 A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같은 형태가 접합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동형 접합, 다른 말로 순종, 이제 영어로는 호모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한 형제를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로 얘네들을 각각 다 순종, 호모라고 하고, 이 잡종은 이게 이형 접합이에요. 라지 R, 스몰 R, 라지 A, 스몰 A처럼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입니다. 됐나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잡종, 헤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형 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성, 열성인데 뭔가 더 우월하고 막 이런 게 우성이고, 그 다음에 뭐 하등하고 이런 게 열성이 아니에요. 그냥 잡종의 표현형이 우성이고 잡종에서 숨겨지는 게 열성인데,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성,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기를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인 거고, 잡종 1세대에서 숨어있는 형질이 열성인데 다음 시간 수요일날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완두의 모양이라는 것은 형질이야. 그런데 둥글고 주름지라고 하는 것은 이 형질에 대한 대립 형질이게 되는 거고, 얘들 겉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나타나게 되면 뭐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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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인데,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순종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서로 다른 이형 접합이니까 잡종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 R이 둥근 유전자고, 그다음 스몰 R이 주름진 유전자예요. 근데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R과 스몰 R이 있으면 얘가 표현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랑은 둘 다 라지 R을 가졌기 때문에 표현형은 둥글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R은 라지 R이 없기 때문에 주름진 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잡종에 대해서 볼게요.
단성 잡종, 양성 잡종, 삼성 잡종이 있는데 자, 요게 모양에 대한 걸 봤을 때 잡종이야. 단성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모양과 색깔에 대한 게 둘 다 잡종이지. 그러니까 양성 잡종이라고 하고, 세 가지 형질에 대해서 잡종인 게 삼성 잡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했을 때는 A에 대해서는 순종, B에 대해서는 잡종이다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가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정자도 만들고 자기가 난자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 두 개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뭐 유전했을 때 자가수분 시킨다라고 한다는 말은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교배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하는 거고, 타가수분은 다른 개체에서 만든 이 화분과 다른 개체에서 만든 미씨가 이제 수분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서로 다양한 유전자형끼리 교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검정교배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검정교배는 무엇이냐면 표현형이 우성인 개체의 유전자형이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성 순종인 개체와 교배시키는 건데, 이거 봐봐. 이거만 잠깐 보고 가. 알겠지? 아직 잠들면 안 돼. 이걸 잠깐 보고 잠드세요. 자, 라지알과 라지알이 있고, 그 다음에 라지알이 스몰알인 개체가 있어요. 자, 둥근 게 우성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엔 다 둥근 완두야. 근데 우리 눈에 유전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자, 그래서 뭐랑 교배를 시키냐면 라지알이랑 스몰알이랑 교배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가고 둘 중에 하나가 생식세포로 가니까 여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개체는 라지알, 스몰알이라서 둥근 형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순종의 동형 접합을 가졌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라지알, 스몰알, 그 다음 스몰알이야. 그럼 얘가 줄 수 있는 게 라지알도 줄 수 있고 스몰알도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줄 수 있는 게 스몰알밖에 없어서 이렇게 두 개가 수분하게 되면 둥근 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수분하게 되면 주름진 게 나와요. 그래서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둘 다 있으니까 얘는 잡종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스몰알이랑 교배시키는 것을 검정교배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